이야기 시작에 앞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와 내볼을 간지리니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젊을 때는 몰랐었는데 이제야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는 걸 알겠어. 작은 원룸이지만 내게는 궁궐 같은 집이야. 아들 녀석들이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자고 했지만 여기가 좋아. 시장과 가깝고 이웃들도 정이 많고 무엇보다 이 집에는 우리 가족의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거든.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생각해보니 오늘은 큰아들 민수가 태어난 지 꼭 47년이 되는 날이구나. 그때도 이런 미역국을 끓였었지. 남편이 병원에서 막 태어난 민수를 안고 와서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 그땐 정말 가난했었어. 신혼살림이라고는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이 전부였고 월세도 제대로 낼 수 없어서 집주인 아주머니께 사정사정했던 기억이 나. 하지만 그때가 참 행복했어. 가진 건 없어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거든.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니 마음이 따뜻해져. 이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할 거야. 무조건 비싸고 좋은 것만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런 작은 것들 속에 숨어 있는 법이야. 시장에 나가는 길에 옆집 할머니를 마주쳤어. 영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도 정이 담겨 있어서 고마웠어.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 혼자 사는 사람끼리 서로 안부를 묻는다는 게.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해보니 내가 이 길을 걸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민수를 업고 시장에 나와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면서 장사까지 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할 수도 없었고. 내가 쓰러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밑반찬을 준비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보낸 후에 시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했어.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옷 하나 사주지 못했지만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줬어. 힘들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으려고 노력했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줬지. 때론 끼니를 거르면서도. 그렇게 키운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모두 훌륭하게 자라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 큰아들 민수는 회사원이 되어 착한 며느리와 함께 손자 손녀를 키우고 있고 둘째 진수는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어. 우리 딸 수정이는 간호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가끔 용돈을 보내주려고 하면 엄마는 괜찮다. 너희들 생활이나 잘하거라 하며 거절해. 정말로 괜찮거든. 이렇게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도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는 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온다고 했어. 오랜만에 손자 손녀 얼굴을 보니 얼마나 기쁜지. 미리 김치찌개를 끓여놔야겠어. 손자가 할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말이 허세가 아니야. 정말로 행복해.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게 진짜 부자인 거야. 민수가 아이들과 함께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 그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조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이 작은 집을 가득 채웠을 때
정말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아이들이 돌아간 후 갑자기 밀려오는 적막함 속에서 나는 혼자만의 비밀을 안고 있다는 걸 다시 느꼈지. 지난달부터 자꾸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 70이 넘으면 몸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뻐근해서 깨어나곤 해. 어젯밤에는 새벽 3시에 깨어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지. 이게 나이 드는 거구나.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했어. 하지만 아이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지. 민수나 진수, 수정이가 알면 난리가 날 테니까. 특히 우리 수정이는 간호사라서 더 예민하게 반응할 거야.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하면서 눈물부터 글썽일 뻔해. 결국 어제 혼자 동네 병원에 갔어. 의사 선생님이 젊은 분이던데 참 친절하더라고. 할머니,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하고 자세히 물어보시면서 청진기로 가슴도 들어보시고.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 할머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어.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 그래요,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하면서 웃어 보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 평소에는 10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어제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었지. 숨이 너무 차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면서 억지로 일어섰지만 정말 괜찮지 않다는 걸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 아직은 아이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 언제부터인가 밥맛도 없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예전만큼 못 먹고 있었는데 옷도 많이 헐렁해졌어. 민수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엄마 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봤을 때 다이어트 하는 중이야 하면서 농담으로 넘겼지만 정밀 검사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어. 큰 병원에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CT도 찍고 피 검사도 하고. 듣고 보니 겁이 났어. 하지만 알아야 하잖아.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 혹시나 해서 통장을 정리해봤어.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긴 하지만 병원비로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 하지만 아이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는 않아.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받았는걸. 이제는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을 떨쳐버렸어.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걱정할 필요 없잖아. 그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아이들 걱정시키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창밖을 보니 달이 참 밝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저 달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 남편이 들을 수 있을까?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야.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아. 손자, 손녀 얼굴도 더 봐야 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더 지켜봐야 하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강하게 버텨낼 거야. 비록 몸은 아플지 몰라도 마음만은 건강하게 지킬 거야.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야.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았어. 검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어. 그 일주일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결과가 나올까? 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 하지만 동시에 결과를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 모르고 사는 게 때론 더 나을 수도 있잖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병원으로 오세요. 간호사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들렸어.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평범한 일상들. 길가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유모차를 밀고 가는 젊은 엄마,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왜 내 마음만 이렇게 무거운 걸까?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 할머니, 앉으세요. 그 말씀만 들어도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선생님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 할머니,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들. 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는 것, 수술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것. 마치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 얼마나 남았을까요? 내가 물었을 때 선생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어.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민수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진수가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날, 수정이가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며 안겼던 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 수정이었어.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래. 우리 딸아 하고 밝게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 엄마, 왜 대답이 없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수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간호사라서 그런지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엄마, 저 내일 시간 날 때 잠깐 들를게요. 오래간만에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수정이 말에 가슴이 찡했어.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는 것 같은데 혹시 눈치를 챈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 아이들한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한꺼번에 다 부를까? 아니면 하나씩 따로 말할까? 가장 걱정되는 건 아이들이 자신들을 탓할까 봐서야.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더 일찍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을 할 게 뻔해. 하지만 그런 건 아무도 탓할 일이 아니잖아. 나이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한 거고, 이건 그냥 운명인 거야. 다음 날 수정이가 왔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첫마디가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였어. 역시 간호사라서 그런지 한눈에 알아보더라고. 나는 다이어트 하고 있다니까 하며 농담을 했지만 수정이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어.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최근에 병원 가신 적 없어요? 수정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지. 수정아, 사실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어.
수정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검사 결과를 말해주는 순간 수정이가 눈물을 터뜨렸어. 엄마, 왜 혼자 가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하면서 내 품에 안겨서 울었지.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벌어진 거야. 수정아,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면서 수정이 등을 토닥였지만 정작 내 마음은 더 아팠어. 내 아픈 것보다 아이들이 슬퍼하는 걸 보는 게 더 괴로웠거든. 오빠들한테도 말씀드려야 해요.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수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 하지만 나는 흔들었지. 아직은 아니야.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수정이가 돌아간 후 나는 오랫동안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 여보, 이제 정말 당신 곁으로 갈 때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 걱정이 되네요. 혼자 남겨두고 가도 될까요? 하고 혼자 중얼거렸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돈은 많지 않지만 다른 것들. 내가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 거야. 수정이가 오빠들에게 말한 지 사흘이 지났어. 민수와 진수가 급하게 달려와서 내 손을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 엄마,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보세요. 혹시 잘못된 결과일 수도 있잖아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이미 내 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 후로 아이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해. 고마운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 각자의 생활이 있을 텐데 엄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 하지만 이것도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속으로 아이들에게 사과했어. 오늘은 온 가족이 모였어. 민수네 가족, 진수네 가족, 그리고 우리 수정이까지. 작은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이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야.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주위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라. 할머니는 왜 자꾸 아파요? 막내 손녀가 천진하게 물었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바라보다가 할머니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가 봐 하고 웃으며 말했지. 아이는 그럼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할게요 하더라고.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 저녁을 함께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들, 웃었던 일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추억들. 엄마 김치찌개 맛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던 진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에 모두들 웃었어.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밤이 되어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 아이들 각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거든. 하지만 글씨가 예전같이 깔끔하게 써지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썼어. 민수에게는 너는 우리 집의 든든한 기둥이었어. 아버지가 없어도 남자답게 동생들을 챙기고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웠다. 이제는 내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길 바란다고 썼지. 진수에게는 선생님이 된 내가 자랑스러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어. 수정이에게는 간호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러워. 엄마의 마지막도 내가 있어서 든든했어.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며 살길 바란다고 썼어.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벌써 새벽이었어. 창밖으로 첫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며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생각했지. 얼마나 많은 아침을 맞았을까?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런 아침을 볼 수 있을까? 요즘은 몸이 많이 약해져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 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워. 무엇보다 아이들이 모두 잘 자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엄마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 어제는 민수가 와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하더라고. 고마운 마음에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했지. 그런데 사실 하나 있어.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오늘 저녁에 아이들을 다시 불러서 전하려고 해. 내 마음속에 있던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저녁 무렵 아이들이 또 모였어. 내가 부탁했거든.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다 같이 오라고. 아이들 표정이 심각해 보였지만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려고 했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아. 말을 시작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어갔지. 엄마가 너희들을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니? 돈이 많을 때도 좋은 집에서 살 때도 아니었어. 너희들이 밤늦게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다고 할 때 엄마가 라면 끓여주며 함께 먹던 그 순간들. 가난해도 우리 5식구가 한 이불 속에서 옹기종기 모여 잠들던 그 밤들이 가장 행복했어. 아이들이 벌써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말해야 했어. 너희들아,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가난해도 힘들어도 행복했어.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살 이유가 있었거든. 그게 진짜 부자야. 진짜 행복이야. 그리고 이제 엄마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렴.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서로를 아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재산이야. 민수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 엄마, 저희가 엄마한테 효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앉았지. 아니야.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도했어. 엄마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정말 자랑스러워. 마지막으로 손자 손녀들을 불렀어. 할머니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줄게. 돈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야. 할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면 어디서든 행복할 수 있단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내 곁에서 함께 밤을 새웠어.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고 아이들은 내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 정말 평화로운 밤이었어. 엄마 사랑해요. 수정이가 내 귀에 속삭였어.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아. 모두 다 사랑해.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네. 걱정 없어. 우리 아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아이들에게도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야.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게 내가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돈보다 귀한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